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참여시입니다. 갈래, 자유시, 서정시, 참여시, 참여시는 문학이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비판적 인식으로 변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격은 이 시대에 우리가 반성해야 할 모습이 담겨 있고 반성, 그리고 여기서 화자는 자신의 모습을 자조하고 반성 성찰하고 있어. 확인해 보자면 나는 왜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자조적인 질문. 나는 왜 작은 일에 분개하지? 이렇게 스스로 조롱하는 질문을 해. 조금 전에 참여시라고 했으니까 성격은 현실 참여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지. 제재는 현실의 불합리와 부조리. 여기서 현실은 이 시대 사회상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이 시는 1965년작이야. 그러면 1960년대 4.19 혁명이 일어났고 후에 5.16 쿠데타가 일어났지. 이러한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은 권력층의 부정부패와 또 자유, 시민의 자유에 대한 억압, 이러한 현실이 반영되어 있고 김수영 시인은 이러한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부정적인 현실과 그런데 여기서 잘 봐. 이러한 현실에는 반항하지 못하고 내가 반성하고 자조할 정도라면 자, 나는 이러한 정치 권력에는 이러한 현실에는 반항하지 못했어. 그리고 조그마한 일에 분개하고 있거든. 사소한 거, 힘이 없는 자, 같은 소시민인데 사소하고 힘이 없는 자에게만 분개하는 소시민적 모습을 반성하고 있다. 주제,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소시민적 삶이라고 볼 수 있지. 이게 작을 소자야. 소시민적 삶의 자세에 대한 자기 반성. 특징을 보면 대비되는 상황이다. 중요해. 여기에 별표, 본질과 비본질로 나눠서 내가 진짜 분개해야 할 대상은 본질적인 것, 힘이 있는 자.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은 힘이 없는 자야. 나는 어디에 분개해야 한다고? 본질, 권력층에 분개해야 해. 자, 이렇게 대비되는 상황을 제시해서 주제를 강조했다. 그렇지만 나는 힘 있는 자, 즉 본질적인 것에 분개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작은 것에 분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나의 모습을 반성한다라는 주제를 강조. 이 체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사건들을 나열했다. 그래서 아주 일상적인 생활 얘기들이 나와.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설렁탕집 주인한테 욕을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 3번 또한 우리 여기 체험을 바탕으로 한 부분은 과거 회상하는 부분에서도 김수영이 실제 부산의 포로수용소에 있었을 때 그때 얘기가 제시되고 있어. 반복적인 표현과 시어의 반복, 시구의 반복들이 많이 나와 있고 특히 많이 나온 부분은 이 파트야. 이발쟁이에게 못하고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인 표현과 자조적인 독백을 사용해서 나는 왜 분개하는가, 왜 증오하고 있는가 이런 표현들 반성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또 김수영 시인에 대해서 보자면 초기에는 문명과 도시 생활을 비판하는 이것이 바로 모더니즘이지. 모더니즘 시를 썼고 중기 이후에는 현실 비판 의식과 저항 정신을 바탕으로 한 시. 눈과 사령, 풀. 여기서 사령이라는 시와 지금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시는 매우 유사한, 내용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어. 사령, 죽은 영혼이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 참여시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서 정의는 있잖아.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지식인으로서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할 때
실천하지 못할 때, 또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때, 그래서 하지 못해. 그러면 여기 이 사령이라는 시에서는 자유를 말하고 있는 책, 텍스트로 활자라고 나오는데, 활자를 보면서 그럼에도 나는 자유를 말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해. 그런 자신을 조소하고 조롱하고 반성과 성찰을 하는 면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 제목에서 고궁을 나오면서 어느 날에 고궁을 나왔어. 그러면 고궁, 자 여기 궁의 모습이야. 시대를 막론하고 이렇게 정권을 잡고 있는 공간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고궁은 바로 본질, 힘 있는 자, 권력층을 의미하는 대상이 되고, 그 고궁을 나오면서 이렇게 끝나잖아요, 제목이. 그러면서 화자의 정서나 태도,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된다는 거지.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나 여기서 이 화자는 역시 소시민이야. 자그마한 일, 비본질적인 것에, 힘 없는 것에, 그런 것에만 분개하는가? 자, 일행에서 우리는 화자가 자문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 내가 스스로 나에게 의문을 제시함으로 해서 나는 성찰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또 화자의 태도는, 고궁을 나오면서 나는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 거지? 분개하는가? 자, 태도는 말 그대로 분개. 그리고 또 그 태도를 보면은 바로 반성, 자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자조, 반성. 대조적 상황 체크해보자. 조그마한 일, 비본질, 힘 없는 자. 자, 조그마한 일, 긍정, 왕궁, 부정, 본질.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왕궁의 음탕, 권력자들의 부정. 조그마한 일에 분개했던 구체적인 내용이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했고, 자, 분개하는가, 분개하고, 욕을 하고, 내가 이랬다. 그러면 이 분개, 욕 앞에 있는 것들에 내가 분개했다는 것이지. 분개의 대상을 보면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사소한 일에 내가 분개했고, 옹졸하게 분개했고, 스스로 나를 조롱하는 거야. 나 옹졸했다. 또 설렁탕 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지금 욕설과 년, 그리고 비속어, 돼지 같은 이 부분,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해서 속된 모습을 드러내었어. 자신의 속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 장치,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였다.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일, 긍정은 아니지만 동그라미 처리, 동그라미 한 부분, 그리고 본질, 권력자, 힘 있는 자, 분개해야 할 대상의 세모 이렇게 1연에서 대조적인 상황, 대비되는 상황이 제시되었고, 이 부분 체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1연에서는 나는 조그만 일에 분개하고 있다, 이 내용이었고, 그 다음 2연에서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60년대 시대 상황이에요. 파병을 강행했고 또 자유를 억압했어.
정정당당하게 이 시대의 모습을 제대로 문학에 담고 글로 담았던 소설가 붙잡혀 가게 되었어. 이렇게 부조리한 현실에 저항하는 것은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지. 자,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지만 나는 자, 반대로 자유를 이행하지 못했어. 20원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었어. 야간 경비라고 보면 되지, 야경꾼 증오하고 있는가. 그래서 중요한 일은 실천하지 못하는 소시민적 모습 2연에서 알 수 있었고, 이제 3연. 자, 소시민적 모습을 2연에서 보여주면서 지금 옹졸한 나의 전통은, 소시민적인 근성은 유구하고 아득하고 오래되었다. 이제 내 앞에 이것이 나의 정서가 되었어. 정서로 가로되어 있다. 이렇게 소시민성이 유구하게 지속되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서 체험, 과거 회상이지. 역순행적 구성이 되고, 부산의 포로수용소의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싸움터에서 생기는 부상병을 일시적으로 수용 치료, 전투지역에서 가까운 후방에 설치하는 병원이다. 정보원이 너스들과 간호사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자, 정보원이 끊어야지.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경찰이, 자, 끊고, 그리고 정보원이 이렇게 말했어. 포로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나에게. 너 왜 포로경찰 되지 않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그럼 정보원이 생각하는 사소한 일이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인 거야.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의 모습이야. 지금 이 3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과거 회상, 과거로부터 계속되어 온 나의 옹졸한 삶이다. 다음,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과거에 정보원이 생각하는 그 사소한 일, 그래서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 스펀지 만들기. 자, 그럼 생각해봐. 지금의 현재야. 다시 지금 돌아왔잖아요. 지금 또 내가 반항하고 있다? 우리 일행에서 붕괴하고 있다. 무엇에 붕괴했지? 사소한 것에 붕괴했다. 조그마한 일에만 붕괴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연속성이지. 지금도 내가 반항, 붕괴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 조그마한 일, 사소한 일, 비본질적인 것. 자, 스펀지 만들기의 의미는, 자, 일행 다시 확인해 봐. 일행에서 다른 색깔로.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붕괴하는가? 같은지 볼까? 지금도 내가 붕괴하고 있는 것은 스펀지 만들기. 사소하다, 보잘것없다. 본질이야, 비본질이야? 비본질적인 것에 내가 왜 이렇게 붕괴하고 있는가? 똑같지, 의미가. 자, 스펀지 만들기는, 자, 사소하고 보잘것없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이다. 다음,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같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자, 여기서부터는 화자의 무기력한 모습이 나와.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치고 진다. 가시밭이야. 또 지는 거 보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지고.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은행나무 잎을 밟았는데 밟고 가는 가시밭 정도로 고통이 느껴진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고 진다 가시밭에서 화자의 무기력함이 나오지. 그 다음 넘어갈게요.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그러면 나는 정면으로 정정당당하게 나가야 하는데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어. 그러니까 불의에 대응하지 못하는 소시민의 모습. 아무래도 나는 소시민의 모습. 그렇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절정. 한복판. 지금 비켜서 있다. 가장자리쯤에 내가 있다. 그러면 비판과 저항이 가장 높은 곳. 여기를 절정이라고 볼 수 있지. 여기에 있지 못하고 비켜서 있다. 암말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반복. 그러니까 화자의 자세와 태도는 방관자적이고 소시민적이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 비판과 저항의 그 절정에서 비껴서 있는 나의 삶. 다음,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그럼 지금 이 부분은 결과에 해당하는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초반에 나 옹졸하고 나 반항한다 보여줬을까? 자, 보여줬지. 처음에 자조적인 질문을 했잖아. 왜 나는 조그만 일에 분개하는가? 반항하는가? 그리고 나는 그 분개의 성격은 옹졸했다. 옹졸하게 욕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나는 절정에서 비켜서 있었다. 다시 체크해 보자면 화자는 지금 누구에게 반항해야 돼? 누구에게 분개해야 하지? 화자가 분개해야 할 대상. 이쯤에서 다시 정리해봐. 분개해야 할 대상.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지. 권력자, 힘이 있는 자. 그럼 이와 반대로 분개하지 않아야 될 거. 비본질적. 긍정으로 표시할게. 힘이 없는 자. 소심이 내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부조리한 시대에 화자가 분개해야 할 대상은 힘 있는 자, 권력층. 이것이 본질이다. 그러면 이제 본격 대조, 대비, 동그라미 세모 해볼게. 이발쟁이에게, 지금 여기 표시에는 정반대로 돼 있어. 그런데 정반대로 하면 좀 헷갈리는 개념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거를 좀 또 엎었어, 얘들아. 자, 각자 자기가 편한 대로 동그라미 세모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발쟁이에게 뭐 소시민, 비본질적인 거, 사소한 거, 힘 없는 자.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 못하고. 자, 못하는 거 앞에 모두 다 내가 옹졸하니까 본질적 힘 있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옹졸하니까 소시민적 근성으로 이발쟁이에게, 힘 없는 자에게 반항하고 있어. 옹졸하게. 또 야경꾼에게 고작 20원, 10원 이런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자조, 이런 때문에 문장 구조의 반복, 못하고 조금 전에 다 살펴봤지? 때문에 누구에게는 못하고 누구에게도 못하고 여기서 변조가 있지? 에게도 못하고, 그리고 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이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는
시어와 시구의 반복이 많아. 그리고 반복과 변주가 있었고, 이렇게 시어와 시구의 반복이 있으면 운율이 형성되고 의미가 강조되지. 자, 어떤 의미? 본질, 힘 있는 자에게는 못하고 비본질, 힘 없는 자에게 붕괴하고 있어. 반항하고 있어. 그러한 나의 모습을 나는 자조적으로 바라본다. 반성하고 있다. 자, 옹졸함을 강조했어. 자, 마지막 모래야. 모래야, 말을 건네는 방식이지. 말건방. 나는 얼만큼 작으냐. 이제 화자가 자신 스스로에게 자문이 아니라 아주 작은 대상에게 물어보았어.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나의 왜소함을 강조할 수 있는 소재들, 그냥 작고 일상적인 것이 나온 거야. 그러면 조금 전에 비본질적에 해당하니까, 자, 동그라미. 모래야, 나를 얼마만큼 작니?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만큼 작으냐. 자, 얼만큼? 나는 얼만큼 작으냐? 19의 반복. 얼만큼 작으냐. 자, 여기서 정말 나왔으니까 변조. 자, 이렇게 나는 얼마만큼, 나는 정말 얼마만큼 작니? 라고 하니까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을 향한 자조 섞인 독백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럼 마지막에 독백하면서 이렇게 생략법이 나와 있잖아. 이 생략법으로 마무리됨으로 해서 시적 여운이 있다. 1965년